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잠시 뒤에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이 기념식을 앞두고 분주해 보이는데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목숨을 바쳐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5.18 민주화 운동이 어느덧 41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는 민주열사 890여 명이 안장됐는데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지금은 기념식을 앞두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막바지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참석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의 주제는 우리들의 5월입니다. 광주의 5월이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고 5.18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념식은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헌화와 분향으로 시작해 5.18 유족회장의 경가복으로 이어집니다. 기념식 중간에는 희생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추모하는 공연도 진행됩니다. 공연에서는 41년 만에 얼굴이 담긴 사진이 발견된 고 전죄수 군과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필경사로 활약한 고 박용준 열사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공연과 기념사 낭독이 끝나면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5.18 41주년인 오늘 1980년 5월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전국화하자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5.18 교육에 협조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광주시 교육청도 인정교과서 확대 보급에 나섰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복도에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졌던 주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몸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전신상 등으로 도청 앞 금남로 집단 발포 현장 등을 재현했습니다. 석 달에 걸쳐 전시회를 준비하며 학생들은 5.18의 정신과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끝까지 탐구를 하고 반 친구들과 협동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면서 앞으로 절대 살아가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잊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 굉장히 이번 수업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이렇게 5.18 광주 정신과 가치를 배우고 이어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최근 광주에서 회의를 열어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 계기 교육을 하고 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어쨌든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협조를 요청했을 때 적극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동의 약속을 이렇게 담아내는. 광주시 교육청은 5.18 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5.18 학습 동아리 120팀을 구성해 광주 탐방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 자료를 만든다면은 좀 더 실감 있고 또 생동감 있는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지 않을까. 또 5.18 인정 교과서를 전국 각지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에 2만 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는 9명, 전남에서는 2명이 추가됐습니다. 여수의 한 수산물 시장 상인 일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전남 동부권 내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 경찰관이 숨지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시내 전통시장에 임시선별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수산물 판매점 일가족 등 시장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여수 시내 전통시장 3곳에 상인 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접촉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 방역당국은 시장 내 집단 감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동이라든지 이제 서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구시가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달 초 여수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과 순천 나이트클럽 연관 확진자 등 전남 동부권에서는 최근 보름 사이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경찰관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부작용 증상을 보인 경찰관이 접종 16일 만에 숨진 겁니다.
전남경찰청은 55살 A 경감이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직후 메스꺼움과 두통 증상을 보였고 이후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서구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80대 노인이 코로나19 백신을 30분 간격으로 2차례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 공무원들이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는 공무원 8명이 해당 업소에 확진자가 발생하기 3, 4일 전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사적 모임이나 위험시설 방문을 출입했다면서 이들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한 뒤 복무지침 위반과 감염병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유흥업소 관련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흥과 단란주점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관련 종사자와 유흥 접객원, 소개업소 관련자 등은 내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가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종사자 등 3천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업종 관계자와 손님 그리고 가족 등 모두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신북면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냉천제 주변 2km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치유길을 조성했습니다.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며 냉천제 둘레길 주변에 평상과 정자를 추가 설치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과 전남도 체육회가 전남 스포츠 과학 컨디셔닝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센터에는 근력과 지구력 측정 등 과학적인 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고 연간 12,000여 명의 체육인이 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시가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에 출전할 순천만 국가정원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와 여자바둑팀은 창단 첫 해 좋은 성적과 함께 재밌는 경기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시범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북구는 다음 달 안에 북구청 누리집에 해당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업체에 사업비와 온라인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광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을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혐의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25억 원 규모의 군산시청 LED 조명 사업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광주에 있는 광산업진흥회와 군산시청 건설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2018년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뒤 사임했습니다. 광주시가 제35회 시민대상 5개 부문의 수상자 6명을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천원밥상으로 잘 알려진 대인시장의 햇뜨는 식당을 운영해온 고 김선자 씨와 딸 김윤경 씨를 비롯해 김재국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와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 6명을 광주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시청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들은 시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됩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위암,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전문 인력 구성과 방사선 치료 시행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 이래로 위암은 5회, 유방암은 7회 연속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호조로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액은 44억 7,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2% 늘었고 수입은 57.1%가 증가한 33억 5,700만 달러로 무역 수지가 11억 1,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수출액은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초중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교실과 학교 그리고 학교 밖에 걸친 3단계 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이 약한 학생에게 전담교사 48명이 1:1 맞춤형 지원을 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다정다감 교실 500학급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또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의 신설과 증설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전액이 조기에 상환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 556억 원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서 올 연말까지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이 계속되지만 기온만큼은 어제보다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선선한데요. 낮 기온 24도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에 오늘보다도 기온이 올라서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더위는 모레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다시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는 종일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다소 낮습니다. 한평과 영광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구례 2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 21도, 강진과 영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막다가 모레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